복순이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소파에서 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싫어요. 제발. 울며 거부하는 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괴물 같은 인간아! 복순이 거실로 뛰어들며 절규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 딸한테 손을 댈 수 있어? 분노로 가득 찬 복순이 강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수십 년의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믿기조차 힘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딸의 서류에서 발견된 충격적 이름. 손자인 줄 알았던 아이가 사실은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딸은 울며 고백했고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숨겨진 끔찍한 진실. 과연 이 집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정성에 보답하듯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따라올 거예요. 새벽 5시 인천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에 첫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최복수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1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강호의 얼굴을 살짝 바라봅니다. 75세, 퇴직한 군인답게 잠들어서도 어깨가 꼿꼿합니다. 복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낡은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만 이미 익숙해진 소리입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40년 넘게 해온 아침 준비, 이제는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꺼내 뚜껑을 엽니다. 어제 담근 김치에서 군침 도는 냄새가 납니다.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복순이 기르는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 고추는 빨갛게 익었고 상추는 아직 푸릇푸릇합니다. 복순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부엌 안으로 들어옵니다.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복수는 냉장고에서 멸치와 견과류를 꺼내 볶기 시작합니다.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이때 방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일어났어요? 방에서 나온 10살 손자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복순에게 다가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지만 할머니를 보는 눈빛은 반짝입니다. 복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밝은 존재입니다. 우리 민준이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네. 할머니 계란말이 먹고 싶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계란말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복수는 냉장고에서 계란 3개를 꺼내 그릇에 깨뜨립니다.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어 넣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계란이 익어갑니다.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 할머니의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할머니가 계란을 돌돌 말아 올리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완성된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아 민준이 앞에 놓아줍니다. 와, 할머니 최고예요. 민준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부엌을 환하게 만듭니다. 복수는 그 소리만 들어도 하루 종일 힘이 납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이때 딸 수진이 방에서 나옵니다. 40살의 수진은 몇 년 전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무겁습니다. 엄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습니다. 복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딸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밥 먹고 가라. 시간이 없어요. 회사에 일찍 가야 해요.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챙깁니다. 서둘러 나가려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니까. 요즘 너무 말랐어. 복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딸이 웃음을 잃은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혼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보는 딸이지만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복수는 수진에게 밥그릇을 놓고 김치와 멸치볶음을 올려줍니다. 수진은 몇 숟가락 먹고는 그만두려 합니다. 조금만 더 먹어라. 이렇게 먹어서는 몸이 못 버텨. 괜찮아요, 엄마. 요즘 입맛이 없어서. 수진의 대답에 복순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강호가 방에서 나옵니다. 군인 출신답게 곧은 자세로 걸어 나와 식탁에 앉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앞에 놓고 기다립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고 눈빛도 차갑습니다. 복수는 재빨리 밥을 퍼서 강호 앞에 놓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께 인사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밝게 인사하지만 강호는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아이에게조차 따뜻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은 조용합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국물 마시는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돕니다. 수진이 서둘러 일어나려 하자 강호가 입을 엽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떠냐? 그냥 그래요, 아버지. 여자가 혼자 살기 힘들 텐데 괜찮은 남자라도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 수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몸이 경직됩니다. 아직은 그런 생각 없어요. 아이도 있는데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강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느낌이 가득합니다. 마치 명령하는 듯한 톤입니다. 수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복수는 그런 딸의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군대식으로 말하는 습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나가고 민준이도 학교에 보낸 후 복수는 홀로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합니다. 강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복수는 장독대 앞으로 나가 빨래를 널기 시작합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입니다. 하얀 셔츠와 속옷들을 하나씩 빨래줄에 걸면서 복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집에 평화라는 게 있긴 한 걸까? 딸은 웃음을 잃고 저 사람은 여전히 군인처럼 딱딱하고 그래도 손자 녀석이 있어 그나마 버틴다. 바람에 빨래가 펄럭입니다. 복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저 구름처럼 시간도 흘러가겠죠. 언젠가는 딸도 다시 웃을 날이 올까요? 오후가 되자 복수는 민준이를 데리러 학교에 갑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복순 씨, 손자 잘 키우시네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도 걱정이에요. 아버지 없이 자라서. 요즘 세상에 그런 집 많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민준이가 뛰어나오자 복순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이의 밝은 모습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할머니, 오늘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다. 복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합니다. 이 따뜻함이 있어 복수는 힘든 일상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 민준이에게 간식을 주고 복수는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를 구워 민준이가 좋아하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고등어 굽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다시 식탁에 모입니다.
여전히 조용한 식사 시간이지만 민준이의 학교 이야기 덕분에 조금은 활기가 돕니다. 복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모릅니다. 곧 이 평온한 일상에 큰 충격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이의 학교에서 새 학기 전학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미루고 있던 일이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었습니다. 서류들이 다 어디 있지? 수지는 방 한구석에 쌓여있던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각종 고지서와 통장, 그리고 민준이 관련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순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수진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찾느라 분주해 보였습니다. 뭘 찾고 있어? 민준이 학교 서류요. 출생증명서하고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요. 수지는 서류들을 하나씩 뒤지며 필요한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금방 찾았지만 출생증명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수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자 안을 다시 한번 뒤져보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민준이 서류 정리한 적 있으세요? 나는 모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복순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민준이 서류들은 모두 수진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다시 서류들을 한 장씩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자 밑바닥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을 들여다보니 몇 장의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수지는 안도하며 봉투에서 출생증명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 안에 적힌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순이 수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찾았어? 어디 보자. 복순은 자연스럽게 수진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이의 기본 정보들을 확인하려 했는데 시선이 불 안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복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강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남편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 저 사람 이름이 여기에 있어? 복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 급히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순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는 공포와 배신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끔찍한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설마 너와 아버지 사이에. 복순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증명서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몇 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말해봐.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설마 민준이가 정말. 복순은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자신의 딸과 남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 거실에서 강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복순과 수진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호가 방 쪽으로 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서류를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호가 방문 앞에 나타났지만 다행히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떠들어? 민준이 학교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요. 복순이 애써 평온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잠시 두 사람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니 돌아섰습니다. 복순과 수지는 그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거실로 돌아가자 복순은 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정말 너희들 무슨 사이야? 엄마, 제발 묻지 마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복수는 수진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피해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강제로 당한 일이었단 말입니까? 그럼 아버지가 너를 강제로. 엄마,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복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순의 머릿속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딸과 남편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설마 강제로 당한 거였나? 아니면 서로 합의한 일이었나? 복수는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가정에 일어난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수는 하루 종일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계속 그 출생증명서 생각만 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말한 피해자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오늘 본 출생증명서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강호의 이름이 적힌 불안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옆에서는 강호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수는 그런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권위적이고 엄격하긴 했지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생증명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수진이 말한 피해자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 강제로 당한 일이었다면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끔찍한 일을 혼자 견뎌내야 했던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딸이 이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야위고 지친 얼굴, 잃어버린 웃음, 그리고 항상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들. 모든 것이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수진의 방 앞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이 아직도 울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딸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복수는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수진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고 있었지만 복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복순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괜찮다. 천천히 이야기하자. 복순이 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모습이었지만 복수는 이제 그 아이를 보는 시선이 복잡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아침 주세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복수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강호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딱딱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복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밥그릇을 놓아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강호가 불만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아침이 늦어진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복순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복순은 강호를 곁눈질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겉으로는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였지만 내면에는 어떤 괴물이 숨어 있는 것일까? 아버지, 어젯밤에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집에 있었는데. 강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밤늦게 방문 여는 소리 들었는데요. 수진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복수는 딸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나는 일찍 잤어. 강호는 화를 내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밤에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먹었어. 강호가 갑자기 일어나며 식탁을 떠났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수진도 출근한 후 집에는 복순과 강호만 남았습니다. 강호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남편을 의식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아니라면 남편에게 너무 큰 모욕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복수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갔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신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야? 강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일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 이제 강호가 신문을 내리고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이혼하고 집에 들어올 때 임신했었잖아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왜? 그때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어본 적 있어요? 왜 그런 걸 묻고 그래? 강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민준이가 크면서 궁금해서요. 복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추궁하기에는 아직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강호가 다시 신문을 들고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남편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복수는 혼자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호의 태도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올까요?
그때 문득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이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강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딸이 임신했는데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갓난아기를 보면서도 별다른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복수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반응, 강호의 태도, 모든 것이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복수는 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복수는 수진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강호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수진은 망설이며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수는 문을 조용히 닫고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이야기요? 어제 우리가 본 그 서류 말이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수는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민준이 아버지가.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진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다 이해해줄게. 내가 피해자라고 했잖아. 그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모르세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아버지가 너를.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수진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갈 곳도 없어서 친정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숨을 죽이고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이혼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딸을 걱정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밤에 제 방에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복수는 딸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어느 날 밤에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수진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거부하지 못했구나. 무서웠어요, 엄마.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시잖아요.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어요. 복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니요. 그래서 민준이가,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임신한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낙태를 생각해봤지만 결국 못했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혼자서 그런 고통을 견뎌낸 딸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왜 출생신고할 때 아버지 이름을 넣었어? 그건 아버지가 하라고 했어요. 만약 다른 이름을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복수는 강호의 계산된 행동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딸을 해치고도 자신의 행위를 숨기려고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 일이 드러나면 서로 합의했던 일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복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쉿, 작게 말해요. 아버지가 들을까 봐요. 수진이 불안해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끔 저를 부르세요. 무서워서 거부하지 못하겠어요. 복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네. 엄마가 장 보러 나가시거나 민준이가 학교에 간 사이에 복수는 자신의 무능함에 화가 났습니다.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누가 믿어주겠어요? 딸이 아버지를 거짓으로 고발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수진의 말에 복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신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이때 거실에서 강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고 있어?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방 나가요. 복순이 대답했지만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엄마, 이 이야기는 절대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특히 아버지한테는요. 그럼 이대로 계속 당할 거야? 달리 방법이 없어요. 만약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저희 모두 위험해질 거예요. 복수는 딸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강호가 협박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둘 수는 없어. 엄마, 제발요.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수진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과 수진이 방에서 나왔을 때 강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뭔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여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요. 복순이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강호를 보니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복수는 강호를 향한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대로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강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면서도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강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복순에게는 더욱 역겨웠습니다. 수진도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강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만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모습이 복순에게는 안쓰러웠습니다. 복순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딸과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복순은 민준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일찍 끝난 수업 때문에 민준이는 이미 집에 가 있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복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민준이가 돌아오면 텔레비전 소리나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수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싫어요. 제발.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쪽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숨기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소파에서 강호가 수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울면서 몸부림치며 거부하고 있었지만 강호는 억지로 딸을 끌어안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옷은 이미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강호가 위협하는 목소리로 말하며 수진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이제 그만해 주세요. 수진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거부할 자격이 있어? 이 집에서 먹고 살게 해주는 게 누군데? 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소유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인간아. 복순이 큰 소리로 외치며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강호는 깜짝 놀라며 수진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 딸한테 손을 댈 수 있어? 복수는 강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으로 강호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가득 찬 복순의 주먹은 강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수진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내 친딸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복수는 계속해서 강호를 때렸습니다. 목을 조르기도 하고 얼굴을 핥히기도 했습니다. 강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화를 내며 복순의 손목을 붙잡고 밀어냈습니다. 조용히 해. 이웃들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들으면 어때? 온 세상이 다 알아야 해.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복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딸한테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무슨 소리야?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강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복수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내가 직접 봤는데 뭐가 함부로야. 지금 당장 이 순간도. 복순이 소파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이 울면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옷을 다시 정리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왜 말려? 이 악마 같은 놈은 지가 한 만큼 당해야 해. 복수는 강호를 향해 다시 달려들려 했습니다. 민준이는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잖아. 그것도 모자라 아직도 수진이한테 손을 대고 있어. 복순의 폭로에 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출생증명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 뭐가 함부로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저 왔어요.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어른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고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아. 방에 가서 숙제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어요. 할머니도 화나신 것 같고.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복순이 민준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런 표정이세요? 무서워요. 민준이가 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방에 가자. 복순이 민준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앉히고 책을 꺼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 우리 민준이는 걱정하지 마.
복순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방에 들여보낸 후 복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강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복순이 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뭐라고? 강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나가라고? 농담하는 거야? 농담 아니야. 당신 같은 인간이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복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를 내쫓아? 이 집 가장이 누군데? 강호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쥐고 복순을 위협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가장이 딸을 성폭행해? 그것도 계속해서? 복순도 맞서서 소리쳤습니다. 입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내가 직접 봤는데 뭐가 함부로야. 방금 전에 소파에서 수진이한테 한 짓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민준이가 들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수진이한테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술 먹고 밤에 방에 들어간 것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내 집, 내 딸인데. 강호의 대답에 복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 딸이라고? 딸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시끄러워. 가정일에 내가 왜 끼어들어. 가정일? 이게 가정일이야? 이건 범죄야, 범죄. 복순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온 집안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른들의 고함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왜 싸워요?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세 사람 모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아, 괜찮다. 어른들이 잠깐 이야기하는 거야. 수진이 급히 아들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왜 다들 소리를 질러요? 할아버지가 화나신 것 같아요. 민준이가 울먹거렸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집안이 갑자기 시끄러워져서 놀란 것입니다. 복수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엄마랑 잠깐 나가자. 복순이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디 가요? 저녁은 어떻게 해요? 할머니 친구 집에 잠깐 다녀올 거야. 저녁도 거기서 먹고. 복수는 수진에게 눈짓했습니다. 수진도 상황을 이해하고 재빨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어디 가는 거야? 강호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가족들이 집을 떠나려 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복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민준이의 옷가지와 학용품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까지 왜 그래? 엄마 말에 휘둘리지 마. 강호가 수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복순이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더 이상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복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호는 멈춰섰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화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준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잘못 없어. 할머니가 다 설명해 줄게. 복순이 민준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복순이 강호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하고 민준이와 수진을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서 뭐라고 할 건데? 가족 망신시키려고. 강호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복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복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강호와 맞섰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나와서 막막했습니다. 일단 동네 목욕탕에 가자. 거기서 생각해보고. 복순이 민준이와 수진을 데리고 걸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목욕탕에 도착해서 복순은 민준이를 남탕에 보냈습니다. 수진과는 여탕에서 만났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선 오늘 밤은 모텔에서 자자.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고.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일단 강호와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든 말든 상관없어. 이제는 우리가 참을 일이 아니야. 복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왜 집에서 먹지 않고 밖에서 먹는지 계속 물어봤지만 복수는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할머니, 오늘 집에 안 들어가요? 오늘은 할머니랑 엄마랑 밖에서 같이 자자. 민준이도 괜찮지? 네,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자는 거 좋아해요. 민준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복수는 수진과 민준이와 함께 하나의 방에서 잤습니다. 민준이가 잠든 후 복순과 수진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돌아가더라도 예전처럼은 안 돼. 아버지가 완전히 변해야 해.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변할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는데. 수진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야지.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 복수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일찍 일어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진의 직장 수입만으로는 독립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수진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응, 너도 잠 못 잤구나. 네. 계속 생각이 많았어요. 두 사람은 잠든 민준이를 보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아버지와 이야기해보자. 복순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약속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을 수 없어. 이미 몇 년 동안 계속된 일인데. 복수는 강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집에 가서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 민준이가 일어나자 세 사람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복수는 긴장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아왔네. 강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밤새 생각해봤어. 강호가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왜 화나셨어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방에 가서 놀고 있어. 강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어.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들어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반항적인 기색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강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과할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수진이한테 한 짓 말이에요. 복순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 짓? 내가 뭘 했다는 거야? 강호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제 현장을 목격당했는데도 부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발뺌하려는 거예요? 복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발뺌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언제 수진이한테 뭘 했어? 강호는 뻔뻔하게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는데도 그런 소리 해요? 내가 뭘 봤다는 거야? 착각한 거겠지. 강호의 태도에 복수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착각? 소파에서 수진이를 붙잡고 있던 게 착각이라고? 그건 그냥 아버지가 딸을 위로해 주는 거였어. 강호가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위로? 수진이가 울면서 싫다고 하는데도? 복순이 따지자 강호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뭘 모른다고요? 민준이 출생증명서에 당신 이름이 적힌 것도 몰라요? 복순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강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다시 큰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내 집에서 태어난 내 손자인데.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잖아요.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강호가 부인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가 다 아시잖아요. 너도 엄마 편을 들겠다는 거야? 강호가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무슨 사실?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일들 말이에요. 수진의 고백에 강호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누명이 아니에요. 제가 이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진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를 뭘로 보고. 강호가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쥐고 수진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감히 손을 들어봐요. 복순이 강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내 딸 교육시키는 거야. 교육? 당신이 뭘 교육시켜요? 복순과 강호가 대치하고 있을 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또 싸워요? 무서워요. 민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방에 들어가 있어. 수진이 아들을 방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싫어요. 왜 자꾸 싸우는지 알고 싶어요. 민준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른 일이야. 넌 모르는 게 좋아. 복순이 민준이를 달랬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모든 사람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복순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가 할아버지한테만 화내요. 할아버지가 뭔가 나쁜 일을 한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강호는 당황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강호가 민준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복순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가 내 손자한테 말도 못해? 당신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복순의 말에 민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아니야, 민준아. 수진이 황급히 아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오히려 화가 더 났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애 앞에서 해도 돼? 사실인데 왜 못해요? 사실이 아니야. 내가 지어낸 거야. 강호가 부인하자 복수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어낸 거라고? 그럼 출생증명서도 가짜예요? 수진이 말도 거짓말이고? 그래, 다 거짓말이야. 강호의 뻔뻔한 태도에 복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네요. 복순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복순이 112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뭘 신고한다는 거야? 강호가 급하게 복순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성폭행범을 신고하는 거예요.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성폭행을? 지금까지도 부인할 거예요? 복순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강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복순아, 그만해. 전화 끊어. 제 남편이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복순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소는 인천시. 강호가 복순에게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복순은 피했습니다. 배신자, 내가 감히 나를. 강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 지금 와주세요. 피해자는 제 딸이고요. 복순이 전화를 마쳤습니다. 엄마, 정말 경찰을 불러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장을 봐야겠어. 복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복순아, 제발 그러지 마. 가족이 망가져. 강호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망가졌어요. 당신이 망가뜨렸어요. 복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호는 계속 부인했지만 복순과 수진의 증언, 그리고 출생증명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고발하시는 건가요? 경찰이 복순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복순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강호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소리치며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경찰에 끌려간 후 집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복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서 물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 수진이 재빨리 아이를 방에 들여보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나가셨어. 복순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언제 오세요? 한동안 못 올 것 같아. 복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부터 할머니랑 엄마랑 셋이서 조용히 지내자. 네, 엄마. 민준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호를 고발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딸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강호가 없는 식탁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 복순이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수진도 동감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순과 수진은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경찰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집에 돌아온 직후부터요. 약 10년 전쯤입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누가 믿어줄지도 의문이었고요. 이해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은 친절하게 수진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복순도 목격한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출생증명서도 중요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몇 달 후 강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순과 수진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제 아내와 딸이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강호가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수진의 일관된 증언, 복순의 목격담, 그리고 민준이의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강호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가 명백합니다. 검사가 강하게 기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진은 지난 10년간의 고통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밤이 무서웠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수진의 증언에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도 항상 불안했어요. 이 아이의 출생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복순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딸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복순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재판부는 강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용한 악질적인 성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판사의 선고에 강호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순과 수진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오랜 법적 다툼이 끝난 후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수진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복순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복순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강호와 이혼한 후 받은 재산분할금과 자신의 적금을 합쳐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반찬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수진도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으니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언제 올지 가끔 물어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민준이가 어느 날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네.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복순은 손자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용기 내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야. 내가 내 딸인데. 복순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나도 그래. 이제 우리는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날 밤 복순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겠지.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린 서로의 편이야. 내 딸을 더 이상 잃지 않겠다. 복순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민준이가 축구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복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희망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었지만 딸의 한마디 고백에 어머니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이 가장 아껴야 할 딸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벌어진 배신과 고통, 그 끝은 파괴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족의 결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금빛 극장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는 더 큰 반전과 감동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